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6일 여의도 펀드베이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가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네, ASML이 폭락을 했는데 참 해프닝이 일어났죠. 오늘 발표해야 될 분기 실적을 미리 하루 먼저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사단이 났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도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빅테크 세븐 반도체주들이 박살이 나면서 시장에 하락을 가져온 원인이 됐다. 유가 하락은 전혀 도움이 안 됐다. 혼전 속에 미 대선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또 시장이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에 들어가면서 향후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미국 실적 발표 섹터가 발표되면 한국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양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 이제 포트폴리오 잘못 짜면은 이제 뒤통수 치기에 참 좋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집중할 건 집중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와이즈한 선별과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선거를 앞둔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미국 선거를 앞둔 10월은 주가가 안 좋았다. 그 이유는 그전에 이제 소문에 사서 다양한 정책들 때문에 기대감이 올라왔다가 11월 4일인가 5일인가 선거를 앞두고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누가 당선될지 모르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듯한 그런 느낌. 이 10월은 좀 주의를 해야 될 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급브레이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시장에 투영될지 오늘 한국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일단 부정적으로 투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방금 끄는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는 마이너스 0.75, 나스닥은 마이너스 1.01, S&P는 마이너스 0.76. 어제 상해가 2.53일 하락을 했습니다. 항생도 마이너스 3.67. 중국 시장은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봤는데 약간 제 시각을 바꾼 상황입니다. 네, 오늘 ASML이 왜 문제가 됐느냐. ASML이 3분기 자사 반도체 생산 장비 주문이 시장 전망의 절반에 그쳤다. 내년 전망 역시 어둡다. 이 두 가지인 거죠. 내년 순매출 규모가 전망치 56억 유로보다 작은 26억 유로에 그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한 거죠. 이러한 가이던스가 시장에서 ASML을 마이너스 16%까지 몰고 가는 그러한 어떤 급락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이게 오늘 시장에서의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유고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우리 엔비디아가 왜 하락을 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지금 저걸 찾고 있는데. 네. 엔비디아가 이제 마이너스 6.95 달러 하락하면 마이너스 5.03% 하락을 해서 131달러를 했는데 미국 정부가 각 국가별로 반도체 수출, AI 반도체 수출에 쿼터제를 두겠다,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게 이제 중국을 겨냥한 것 같은데 중국이 아니라 중동을 겨냥한 거다. 중동을 겨냥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시장에 아주 충격을 줬는데 제가 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진 꼴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는 한계가 150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0달러에 사서 150달러 근처에서 파는 뭔가 박스권 트레이딩이 갇힐 가능성.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장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성장성에 대한 실적 우수성이 있긴 하지만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지친 모습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박스권에 갇힌다. 이 박스권을 뚫으려면 실적이 다음 달에 발표되는데 그 실적에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엔비디아도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이 하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중동에 대한 각국에 대한 AI 반도체 쿼터 적용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테슬라는 플러스 0.10. 금리를 보면 2년짜리는 3.952. 네, 3.952. 1bp 상승을 했으면 10년짜리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9.2bp나 하락하며 금리는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WTI 오늘 3.91%나 하락하면서 시장이 좋은 소식이었는데 70달러까지 내려왔죠.
그러나 시장은 WTI 하락에 반응하지 않고 엔비디아의 쿼터 적용에 반응을 하는, 악재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종목들 주가 움직임만 봅시다. 애플 플러스 1.03, ARM 마이너스 6.06. 미치겠네요. AMD 마이너스 5.15 둔탁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울타비티 플러스 1.84, 캐터필라 마이너스 0.99, 일라인이 1.82. 우리나라 이제 위고비가 어제 상륙을 하면서 37만 원인가 책정이 됐는데 시장에서 난리가 아닌 거죠. 블루엠텍은 이제 시장에서 위고비를 중간에 판매한 도매상인데 블루엠텍이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실 물량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진은 5만 원 정도 붙여봤자 뭐 크게 이익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센티로 가는 모습.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떤 충격적인 모습, 모멘텀이 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페트롤 8만 원 이상이면 좀 줄이자. 관련 종목들도 추가로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제 생각은 좀 줄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마이크론 마이너스 3.96, TSMC 마이너스 2.35. 오늘 비트코인이 또 올랐네요. 66,000달러까지 오르는 모습. 제가 항상 박스권 트레이딩이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아니라 트럼프에 배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국 배팅 사이트에서도 상당히 트럼프에 대한 승리 가능성 배팅이 높던데 또 한국의 여러 유튜브들이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까봐야 알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스 팬이기 때문에 민주당 팬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이겼으면 좋겠다. 트럼프 머리 아픕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정말 싫은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오늘 봐야 될 것은 정책금리 인하 이후에도 장기금리가 상승했을 때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 그런 케이스죠. 즉 경기가 나쁠 걸 대비해서 보험적인 성격으로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는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그 이유는 뭡니까? 경기도 좋은데 여기다 돈을 더 쏟아붓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금융주가 가장 많이 오르더라. 네, 이가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 상에서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연말까지 금융주 나쁠 것 같지 않다. KB금융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라. 저는 이제 금융주 밸류업 항상 하나만 추천했죠. KB. KB. 물론 이제 밸류업이 포함이 안 됐지만 다시 재선정을 한다니까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주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보자. 또 찬바람 불면 배당주죠. 여기에 대한 밸류업도 있다. 다음 TSMC가 먼저 실적 발표를 한번 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팔았다 매월 실적 발표를 한번 내용을 뜯어보면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있는데 TSMC가 7월, 8월, 9월 매출액 발표를 했는데 TSMC 3분기 매출액은 7,597억 대만 달러, YOY로 39%, QOQ로 15%로 잠정 찍게 됐다. US로 환산, 달러로 환산하면 140억 달러라는 거죠. 가이던스가 240억 달러라는 거죠. 가이던스가 222억 달러, 232억 달러니까 가이던스를 훌쩍 넘은 그런 모습이다. SK하이닉스 목표가를 반으로 깎았던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 블랙엘 리드 타임이 12개월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강한 상황을 언급을 했다. 향후 12개월 동안 생산할 블랙엘 GPU 물량이 모두 사전에 완판되었다는 얘기다. AI 피크 논란으로 고점에서 30%까지 하락했던 주가는 어느새 다시 그 폭을 마이너스 4%까지 좁혔다는 거죠. 주가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AI 피크아웃은 아직 아니다. 이게 TSMC가 정확히 실적에서 매출액에서 발표를 해주고 있다. 블랙엘과 AI가 건재하다면 HBM도 건재할 것이고 HBM이 건재하다면 HBM의 생산 캐파 이동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SK하이닉스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이제 미국 엔비디아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곧 있으면 이제 TSMC 실적이 정규로 발표를 나는데 내일인가 발표가 나는데 크게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어제 장 막판에 LG엔솔이 큰 계약건을 이야기했죠. 포드와의 계약건이었는데 주민의 의원이 이제 글을 쓰셨는데 한번 봅시다. 금일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와 유럽 판매용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2건을 공시했다.
첫 번째 계약은 2026년 10월부터 30년 12월까지 4년간 34기가와트, 연평균 8.5기가와트를 공급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계약은 27년 1월부터 32년 12월까지 6년간 75기가와트, 연평균 12.5기가와트 공급이다. 수주 규모는 첫 번째 건 약 34억 달러, 연평균 8.5억 달러, 1조가 좀 안 되죠. 두 번째 건 약 75억 불러, 연평균 12.5억 달러로 합산 수주 규모 110억 달러로 추정이 된다. 이번 수주를 연매출로 비교하면 2024년 매출 추정치 26.4조 원의 약 10% 수준으로 보인다.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본 수주건이 본격 양산되는 2027년 이후 기준으로 보면 약 5% 내의 수준이 될 것이다. 양극재인데 어떠냐, 고전한 미드 니켈이다. 타입은 파우치형으로 추정되고 동사 폴란드 공산에서 양산이 예상이 되고 있다. 탑재 차량은 포드의 이 트랜지트 커스텀, 이 트랜지트 밴, 이 두 개가 될 것이고, 배터리 용량은 70에서 130kW 모델마다 좀 다를 것이다. 고전한 미드 니켈 적용 형태이므로 기존 하이 니켈 기반의 제품 대비 판가는 약 10에서 12% 낮을 전망이다. 이 부분이 살짝 걸리긴 하네요. 지난 7월 르노양 LFP 수주 이후 이번 포드양 미드니켈 수주까지 확보하면서 하이 니켈 외에 다양한 품목으로 포트폴리오가 확장이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LG 엔솔에 대한 것들. 전기차 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시장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가동률 하락 리스크를 줄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주민의 의원은 이번 포드와의 계약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 그렇다면 오늘 엔비디아가 좀 쉬어간다면 이렇게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가 이 부분을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 어제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것들 박살이 나던데 이런 것들이 좀 반등해서 올라오지 않을까. 미드니켈과 LFP 기반 수주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추가 수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이니켈, 미드니켈, LFP 이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회사. LG 엔솔이라는 거죠. 따라서 LG 엔솔이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나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오늘 LG 엔솔의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LNF라든지.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지속성이죠. 이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은 테슬라밖에 없는데 테슬라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서 저렇게 쓰러져 있는데 테슬라가 먼저 우뚝 털고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LG 엔솔의 포드 계약권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주민의 의원 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잘 나가던 엔비디아가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죠. 네, 오늘 당연히 HBM 관련주인 SK 하이닉스와 그 친구들은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다면 돈이 또 2차 전지와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바이오 섹터로 돌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지속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 세 개 섹터가 돌고 도는데 하나가 쓰러지면 나머지 것이 올라가는 시속 게임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남북 갈등 국면에서 방산주 이런 것들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DI는 2만 원 이상에서는 이제 이익 실현을 해라. 예? 곧 수주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꼴을 보니까 수주 발표가 있을 것 같다. SK 하이닉스 양의 100대 검사 장비에 대한 건데 이게 이미 시장에 알려진 건데 곧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 빠지지 않고 기관 투자가들이 사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곧 이번 주 발표되면 치고 올라올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오늘 조정받으면 좀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 발표하면 팔고 나오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2만 원은 일단 팔아주자. 다음에 어제부터 제가 이제 그제부터 SK 바이오팜 괜찮다. 지속적으로 불안 매수해라. 어제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인가? 그 종목도 한번 봐도 괜찮을 것. 두 종목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는 JYP 엔터, 엔터주는 지금 뭔가 시장을 일으키는 모멘텀 없는데 워낙 주가가 바닥이더라고. 5만원, 2천원인데 사서 7만원 정도까지 가보자. 이 부분은 이제 순환매라든지 바닥주가 반등해서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 이 정도를 보고 제가 추천을 하는데 한번 해볼만 하다. 연말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침에 정신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로 한다. 오늘 엔비디아의 박살이 좀 잘 나가던
우리 HBM과 SK 하이닉스 서프라이체인에 좀 타격을 줄 것 같은데 일시적일 확률이 높아 보니까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또 즐거운 몹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관심 연구 찾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좋은 종목들 올려놓고 상담도 많이 해드리니까 유료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엔비디아 충격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그런 모습 같은데 장 초반에 빠지면 좀 바닥에서 장 후반에 좀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좀 와이즈하게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